아, 엄마 갔다 올게. 제일 잘 나갈 때는 100억 정도 했죠. 연매출. 파산했을 때 당시에는 아우,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죠. 그게 불과 올해거든요. 아들이 저한테 왜 자꾸 집이 쪼그라들어요? 이러는데 그때 되게 조금 마음이 그랬죠. 뭐라도 해야 이 상황을 바꿀 텐데 그냥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만 할 수도 없어서 만약에 저 혼자면 진짜 막 좌절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없죠. 아이는 무슨 죄예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란만장 고대표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누가 저한테 뭐 하냐 물어보면 공식적으로 백수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원래는 한 3년 정도 원단 공장을 운영을 했었고 계속 이제 사업을 해왔던 대표입니다. 지금은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말이라 잠깐 약속 나가기 전에 아기 밥 챙겨주고 나가려고 밥 먹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 더 줄까? 아니야? 우리 아들이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잘라. 잘라. 아들아, 진짜 엄마한테 밥을 일단 줄여봐. 먹고 밥을 먹고 제발 치우고 응? 얼른 먹자. 응 아들? 아침마다 정신 없으시겠어요? 응 그쵸. 평소에 혼자 잘 먹는데 엄마 있으면 더 어리광부려요. 아. 가방에 뭐 엄청 많이 담으시네요. 일단 노트북을 좀 챙겨야 돼서 노트북이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엄청 크지? 응. 어제 엄마 갔다 올게요. 엄마 그 학교 그거 준비물 엄마 이따 챙겨줄게. 앉아와서 놀고 있어요?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간다. 자.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약속은 2시인데 그 전에 잠깐 커피숍 들려서 저 할 거 조금 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동하려고요. 원단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만두신 이유 같은 게 코로나가 제일 컸죠. 이제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뭐 오더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한 1, 2년 뒤에 더 어려워져서 피해를 안 주고 정리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파산이었던 거예요. 그게 거래처분들이나 이렇게 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여서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도 파산을 해야 돼가지고 그게 불과 올해거든요. 법인이 2월이었고 3월이 저였으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는 중이고. 그런 거 치곤 되게 밝아 보이셔가지고 제가 원래 신조가 인생 사는 거를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겪어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일이 계속 가지도 않고요. 나쁜 일이 계속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일일비하지 말자. 그것도 있어요. 이제 파산이라는 걸 하고 아예 이제 최저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 올라갈 것만 있으니까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파산했을 때 당시에는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죠.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한 달 정도 그렇게 좀 힘들다가 근데 그렇게 있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이 상황을 바꿀 텐데 그냥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만 할 수도 없어서 비가 오네요. 우산 써야겠다. 네. 파산하시고서 한 달 만에 바로 털고 일어서신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이가 있는 게 사실 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혼자면 진짜 막 좌절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없죠. 아이는 무슨 죄예요. 저 때문에 아이의 뭔가 생활 환경도 바뀌면 안 되니까 주저앉을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하셨던 일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올해까지 했으면 15년이죠. 섭리 원단 쪽 일만 사실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 매출은 그럼 어느 정도? 제일 잘 나갈 때는 100억 정도 했죠. 연매출. 잘 나가시다가 집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다 하면은 달라졌죠. 현타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데 사실 저 혼자 했을 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건 다 아는 사람이라 저 혼자였으면 제가 그냥 어디 고시원이나 단칸방 가는 건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저한테 왜 자꾸 집이 쪼그라들어요? 이러는데 그때 되게 조금 마음이 그랬죠. 지금은 수입원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은 생활비라던가 이런 건 어떻게 마련을? 사실 엄청 걱정을 했는데 이제 한부모라서 제가 한부모가 된 지는 거의 5년이 넘었는데 의외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넉넉치는 않지만 아이랑 같이 생활할 정도는 되는 거죠. 원래 성향이 좀 가만히 누워만 있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워커홀릭인 사람들 특징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걸 못 해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느낌이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네, 그쵸. 활동을 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화산 마무리가 올해까지일 것 같고 그럼 이제 내년에 저도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준비도 필요하고 여성 무슨 창업 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런 고용이나 이런 관련을 해주시는 그런 데 가서도 좀 얘기 듣고 그리고 뭐 예전에 사업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저거 같이 해볼래? 라고 제안 주시는 분도 있고 준비하는 거죠. 이제 내년엔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까? 오늘 가는 여기 소모임도 사업 이제 막 시작하는 20대, 30대 친구들하고 뭔가 교류하는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되는 활동은 아닌데 앞으로 제가 할 일에 이제 좀 연관이 있는 일이라서 감사합니다. 여기 그거예요. 문화놀이 카드라고 그것도 이제 지원 나오는 카드 있거든요. 거기 쓸 수 있는 카페. 카페는 지금 왜 들르신 거예요? 2시에 스터디룸에서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일하다가 이제 가려고. 사실 최근에 사업계획서 좀 쓰는 거 도와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처음 써보셨대요. 그래도 저는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도 써봤고 또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걸 좀 토대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거 잠깐 하러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혜진님 코가 석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 사업하시는 거나 이런 거 도와주시는 거 보면은 원래 혜진님 성격이 그러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누구한테 제가 쓸모가 있다, 뭔가 해줄 수 있다라고 느낄 때 제가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게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현업에서 사업할 때는 항상 막 보던 숫자랑 이런 건데 지금은 그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즐겁게 하는 거죠. 원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때부터 나는 사업을 하겠구나. 어렸을 때는 금수저 느낌으로 좀 사셨을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잠깐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되게 가난해가지고 그때는 농사 짓고 막 하실 때라 단칸방에 살았던 적도 있고 그렇게 풍족함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사업이 되게 잘 되셔갖고 이사를 막 되게 좋은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여기 노원구에 저희 중계동이라고 약간 거기가 강북 대치동이에요. 거기 되게 학원가 되게 학군 좋은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되게 괜찮은 아파트에. 평형대도 좀 넓고 이제 그때는 뭐 사달라고 하거나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전혀 그런 거 없이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때 한 2, 3년? 길진 않았으나 잠깐. 화산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데 취직하거나 그런 게 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한은 없고요. 근데 제가 사장만 해봤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사무직 중에서도 돈을 관련된 이제 격리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화산을 한 사람이 오면 저도 안 뽑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단기간 알바를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좀 더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게 더 좋겠다. 나중에 진짜 쭉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되게 감사하게 그래도 주변에서 뭐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제안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부동산 쪽 공부를 다시 해보면 어때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 스킬이 있으니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공인중개사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업 컨설팅. 사실은 약간 그랬거든요. 망한 사장이 무슨 사업 컨설팅이야. 저도 그런 거예요. 성공을 잘해서 이런 사람이 해줘야지 했는데 친구가 망했으니까 너가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망해봐서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도 알고 해봤으니까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너가 제일 잘 알려줄 거잖아. 이렇게 해서 용기를 굉장히 많이 얻어서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친구들, 막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지금 하는 모임은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서로 뭐 조언도 주고받고. 네, 그런 그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누가 조언을 주고 말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얘기하면서 고민이 해결되기도 하고 인사이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조금 더 더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모임에 오셔서 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실패 경험들을 네. 얘기해주고 좀 조언해주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아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파산이라는 걸 막 해야 되고 초반에 어떤 분이 아 나도 해봤는데 별일 없더라. 그냥 그거였어요. 막상 다 지나고 나니까 별게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별거 그냥 그게 한마디. 그래서 그냥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누가 그냥 여기서 위안이라도 받았으면 제가 그때 그걸 되게 도움을 심적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 우리 옹기종기네. 잘 지냈나 주혁이? 이거 일을 했을 때 회사에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저희 같이 외상으로 깔린다? 2개월, 3개월 절대 그 선택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한두 달에도 내가 갑자기 대출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휘청거릴지 모르는데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책 읽는 이유가 다른 그러니까 앞에 했던 선배 창업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사이트 얻으려고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기를 드리면 공장은요 완전 다른 사람이랑 틀려요. 지금 대출 하나도 없으시죠? 공장 들어가는 순간 걔가 하마가 될 거예요. 돈 먹는 하마.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맞아. 허니버터칩. 그때 어땠어요? 막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살래도 막 줄 서고 난리를 쳤죠. 그럼 혜태가 뭐를 했을까요? 그 다음에 시설 확장. 바로 한 거예요. 바로. 그때 만약에 혜태가 증설 안 했잖아요. 몇 년을 더 먹었어요. 근데 욕심나 제조 사장은 왜 이렇게 팔리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몇 개만 더 팔면 이게 이익이 얼마인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는 순간 내가 나의 살을 깎아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만한 이익을 그 제조 시설로 이렇게 다 깎아 먹었어요. 그럼 내가 번 이익을 다 공장에 꼬라 박은 거예요. 그냥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짓거리를 다 해본 거야. 해서 내가 망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선택적 파산이라 했잖아요. 오히려 파산해서 채권자들 돈 주려고 파산을 계획적인데 저를 위한 계획이 아니고 채권자를 위한 계획.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공장 매각이 안 돼서 빨리 처분하면은 채권자들이 거의 다 가져가는. 왜냐면 그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차리냐 아니면 내 채권자를 근데 채권자들이 그거 알잖아요. 다 거래처 막 30년 된 거래처, 막 20년 된 거래처. 여기도 힘들어. 근데 나 때문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산이 더 많고 빚이 작은데 파산한 케이스예요. 오히려 변호사님이 이거 왜 했냐고. 너무 내가 힘들지 않냐. 오히려 걱정을 하시. 왜냐면 그걸 내가 억지로 굴렸으면 계속 쌓였을 거 아니야. 그 못 주는 미수금들이. 왜냐면 저도 채권자였던 적이 있어요. 부도위기 나가면 다 망하는데 막 파산을 하는데 내가 받을 돈이 막 갑자기 몇 억씩 깔리는 거야. 나도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당해봐서. 알았어. 갈게. 7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알았어, 이따 가서. 혜진님 이제 네. 어디로 가세요? 이제 저희 끝나고 운영진들 회의를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 조금 더 나누고 그러고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3시간을 하셨는데 안 힘드세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말하고 사람 만날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라 오히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처져 있어요. 집은 그러면 몇 시쯤? 그러니까 아까 아들한테 7시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7시까지. 보통 이렇게 마치고 집 들어가시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업무를 하죠. 유튜브 촬영한 게 있다고 편집을 하거나 뭐 이제 사업 계획서 아까 얘기한 거 뭐 이런 거 그거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하거나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뭐 일요일 주말 이런 거 안 따지고 어느 정도 좀 채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혜진님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이템은 모르겠어요. 아마 해오던 업은 아니겠지만 뭐든 다시 해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힘들어지니까 누군가한테 그냥 말 한마디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힘들긴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힘든 이것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예요. 뭐 제가 뭐 자랑이라고 떠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망해도 돼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고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